자, 이번 영상에서도 역시 계속해서 정관사 더 요놈의 용례를 살펴볼 거예요. 지금 정관사의 용례를 다룬 영상만 벌써 3개째죠. 그 말은 여러분들이 만일 문법서를 통해서 정관사를 공부하시게 된다면 정말 외워야 할 것들이 많다는 뜻이에요. 얼핏 보면 논리적 이유도 없고 근거도 없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죠. 그냥 이럴 땐 덜을 붙이는 거야. 왜냐고? 왜가 어딨어. 그냥 미쿠킨들이 그렇게 쓰니까 그런 거지. 따지지 말고 외워. 뭐 이런 식이죠. 자, 근데 뭐 그런 게 한두 개라야 외우던가 말던가 하지. 너무 많으니까 외우다 지치고 논리 구조도 없이 무지성으로 외울 수밖에 없으니까 외워도 금방 까먹죠. 하지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관사편 영상을 쭉 보셨다면 아실 거예요. 얼핏 보면 어떤 근거나 논리가 안 보이지만 사실 잘 따져봤더니 다 이유가 있더라. 그렇게 쓰는 이유가 있더라. 이걸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똑같이 기본 원칙을 적용해서 문법서에 쭉 열거되어 있는 정관사의 용례를 한번 또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정관사 더 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도 머릿속에 떠오르는 원칙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 영상이 관사에 관한 6번째 영상이니까 지난 5번의 영상에서 영상 초반에 제가 계속 반복해서 알려드렸거든요. 정관사 더, 얘는 기본적인 의미가 그라는 뜻이다. 그 책, 그 집, 그 사람. 이렇게 그라는 말을 붙였다는 것은 막연하고 불특정한 대상이 아니라 딱 정해진 어떤 명사를 의미한다. 그래서 정관사라고 이름을 붙였다. 정해진 명사, 특정한 명사. 그런데 이렇게 딱 정해진 명사로 부르려면 즉 그라는 말을 붙여갖고 그 책, 그 집, 그 사람 이렇게 쓰려면 그 대상을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런 대상이어야 한다. 그 집 비싸더라. 그 사람 못됐더라. 이렇게 그라는 말을 써서 명사 앞에 붙였으면 이렇게 대화가 가능하려면 그 집이 어떤 집인지 그 사람이 누군지 서로 알아야 대화가 가능하더라 그랬죠. 그래서 정관사 더라고 하면 그라는 뜻이고 그럼 당연히 특정한 명사고 특정한 명사를 가지고 대화를 하려면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런 대상이어야 한다. 이렇게 그라는 뜻 하나 가지고 정관사 더의 성격이나 원리를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었어요. 저걸 또 외우려고 드시면 안 됩니다. 그라는 말에서 자연스럽게 파생되는 원칙이구나. 생각해보니까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문법서를 보시면 정관사 더의 용례 중에 이런 게 나와요. 유일무이한 것에는 정관사 더를 붙인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유일무이, 이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거, 유일한 명사에는 정관사 더를 붙인다. 이런 원리가 있었거든요. 우리가 이 내용을 136강에서 다뤘어요. 근데 이것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 파란 박스에 있는 그 원리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거든요. 태양? 그럼 하나밖에 없잖아. 이 세상에 하나뿐이에요. 적어도 옛날 사람들 눈에는 태양은 딱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물체거든. 자, 대화할 때 태양이 떴네? 그러면은 상대방이 어떤 태양?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왜? 어차피 태양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어떤 태양을 말하는지 너도 알고 나도 알거든. 이렇게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거. 그러면 자동으로 특정이 되지. 그죠? 그러면 정관사 더를 붙이는 거죠. The sun. 이렇게. 이 세상에는 수많은 호랑이가 있어요. 근데 대화하다가 느닷없이 그 호랑이가 말이야 이러면은 어떤 호랑이를 말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뭔 호랑이? 어떤 호랑이? 이렇게 묻게 되지만 태양은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태양 그러면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 태양으로 딱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문법서에 보시면은 유일무이한 것에는 더를 붙인다. 그래서 the sun 이렇게 쓴다. 왜? 헷갈리지 않으니까 저렇게 딱 특정해서 불러도 어차피 하나밖에 없어서 태양이 어떤 태양인지 딱 정해지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는 유일무이한 것에는 더를 붙인다라는 요 문법서에 나오는 그 문장을 외우려 할 게 아니라 유일무이 하나밖에 없네. 그럼 어떤 태양을 말하는 건지 자동으로 딱 정해지는구나. 그러면 정관사. 하나밖에 없으니 뭘 일컫는지 너도 알고 나도 알겠구나. 그래서 더를 붙이는구나. 이렇게 저 파란색 박스에 있는 기본 원칙으로 보내버리면 되는 거예요.
기본 원칙에서 벗어나는 별도의 내용이 아니라는 거지. 자, 우리나라에 노래방이 단 하나밖에 없다고 할게요.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 노래방 이름이 뭐였냐면 어서 좀 놀았니 노래방이에요. 대한민국에 노래방이 딱 하나 요거밖에 없어. 유일해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분 우리 그 노래방에서 만나요. 더 노래방에서 만나요. 이러면 다 알아들으실 거예요. 어차피 노래방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하나밖에 없으면 너도 알고 나도 알 수밖에 없지. 어떤 노래방을 말하는지 헷갈릴 수가 없죠. 어떤 노래방을 말하는지 딱 정해져 버리거든. 그래서 더 노래방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아,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거, 유일한 거, 거기에는 그래서 그렇게 더를 붙이는구나. 그러니까 결국 저 노란 밑줄이 쳐진 문법서에 나오는 저 원칙은 저 파란 박스 안에 있는 정관사의 정의, 원칙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거구나. 결국 같은 내용인데 표현을 저렇게 따로 별도로 했구나. 얼핏 보면 전혀 상관없는 다른 내용 같지만 가만 따져보니까 그 내용이 그 내용이구나. 이걸 알 수 있어야 돼요. 자, 예를 들면 이건 물고기입니다. 이 말에는 이런 의미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물에서 산다. 물에서 숨도 쉰다. 헤엄도 잘 친다. 물에 빠져도 안 죽는다. 물 밖으로 나오면 근데 죽어. 이런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물고기야 라는 기본 정의 하나로 저렇게 다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이건 물고기다 라고 얘기를 해줬더니 밑에 있는 특징, 물에서 살고 물에서 숨도 쉬고 헤엄도 치고 익사하지 않고 물 밖에서 못 살고 잘하면 회 떠서 먹거나 구워 먹을 수도 있다. 저 밑에 있는 내용을 따로 달달달 외울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의 원칙, 정의를 가지고 가급적 계속해서 활용해서 이해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시고 좋은 거예요. 자, 근데요. 정관사의 용례를 보면은 최상급 앞에는 덜을 붙인다. 이런 내용이 또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잘 보세요. 이건 과연 전혀 다른 내용이라서 또 별도로 외워야 될까요? 아니면 저 파란 박스 하나로 또 해결이 가능할까요? 자, 그냥 저 파란 박스에 있는 내용 하나로 해결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퀴즈 하나 내볼게요. 우리 반에서 제일 키가 큰 학생은 몇 명일까? 3초 드릴게요. 맞춰보세요. 하나, 둘, 셋. 그쵸? 우리 반에서 제일 키가 큰 학생은 한 명이에요. 절대로 한 명입니다. 선생님, 우리 반에는 키가 185인데요. 이렇게 185로 똑같은 애들이 2명인데요. 과연 얘들 키가 똑같을까요? 아니면 한 놈이 조금이라도 0.001mm라도 더 클까요? 그쵸? 똑같을 수가 없어요. 최상급이란 그런 거예요. 최상급이라는 거는 최고 1등이란 말이고 이거는 한 명일 수밖에 없어요. 조금이라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거든. 우리나라에서 제일 예쁜 여자는 몇 명일까요? 근데 이거는 사람마다 예쁜 것에 대한 기준이 다르니까 기준을 먼저 한번 통일해 볼게요. 머리 면적에 비해서 머리카락의 밀도가 어떤지, 즉 머리칼이 풍성하냐, 눈썹과 눈썹 사이 미간의 너비가 어떻냐, 관자놀이에서 턱끝까지 내려오는 각도가 어떻냐, 그래서 얼굴 형태가 사각형이냐, 삼각형이냐, 유선형이냐 이런 것도 따져보고 눈이 얼굴에서 차지하는 면적 비율이 어떻냐, 그러니까 눈이 좀 크냐 작냐, 자 머리가 전체 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떻냐, 발등신이냐, 칠등신이냐, 아니면 그냥 등신이냐, 이러한 세세한 기준을 만일에 다 정해놨다면 여기에 가장 잘 맞는 사람을 미녀라고 한다면, 그렇게 심사를 한다면 이 기준에 가장 잘 맞는 최고의 미녀는 오직 한 명이 나올 거예요. 동점자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디서라도 조금이라도 점수 차이가 나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이걸 기준으로 했더니 일편단심님이 1등을 했다고 할게요. 대단하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예쁜 미녀로 등극하신 일편단심님 축하드립니다. 정말 그렇게 예쁜 분이냐고 여러분들 저에게 묻지 마세요. 저도 뵌 적이 없어서 잘 몰라요. 뵌 적이 없으니까 그냥 맘 편하게 1등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 7명이 산다고 할게요.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아들, 딸, 강아지. 이 중에 제일 나이 많은 사람 몇 명? 오, 한 명이에요. 그랬더니 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동갑이거든요. 생일도 똑같아요. 이런 집도 있겠지만 그래도 태어난 시간부터 달라요.
조금이라도 먼저 태어난 사람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최상급은 오직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신 것처럼 최상급 1등 이거는 오직 한 명뿐인 거예요. 오직 한 명? 그럼 유일무이한 거네. 아까 봤잖아. 그 범위에선 유일무이한 딱 한 명. 우리나라에서 제일 예쁜 여자? 그 세밀한 심사에서 1등한 그 여자분. 일편단심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딱 알 수 있잖아요. 최상급이야? 딱 한 명이지. 유일무이하지. 그러면 하나밖에 없으니까 누구 이러지 않는다는 거지. 너도 알고 나도 알지. 딱 한 명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 원리에 의해서 최상급 앞에도 더를 붙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제가 퀴즈를 하나 더 내드릴게요. 우리 반에서 제일 키가 큰 애는 한 명이었어요. 그죠? 그럼 두 번째로 키 큰 애, 즉 2등으로 키 큰 애는 몇 명일까요? 3초 드릴게요. 하나, 둘, 셋. 이 질문을 하면요. 재밌게도 학생들 중에 70% 정도는 2명이요. 보통 이렇게 반사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이거 원래 라이브에서 제가 질문 드리면 정말 재미있었을 거예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2명이요. 이러실 확률이 높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검은 100만은 58,000% 2명이요.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2명이라고 하신 분들 댓글로 자수하세요. 화장실 청소 안 시킬 테니까 자수하세요. 아셨죠? 자, 두 번째로 키 큰 애도 한 명입니다. 아까 185가 1등이었죠. 이번엔 182가 2등이에요. 근데 182인 애들이 3명이나 있어요. 정밀하게 측정해 보세요. 그 3명의 키가 완전히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 중에 3명 중에 가장 큰 놈이 또 한 명 반드시 있어요. 2등. 두 번째로 키 큰 놈. 그래서 2명 요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키가 크다는 얘기는 1등 빼고 나면 나머지 중에서 얘가 최고란 뜻이거든.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해볼까요? 그러면 우리 반에서 10번째로 키 큰 애는 몇 명일까요? 10명일까? 아니죠. 그죠? 역시 한 명이에요. 키 큰 순서대로 애들을 쭉 세워놓고 보면 10번째에 서 있을 수 있는 애는 딱 한 명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우리가 지금 뭘 해본 거냐면 두 번째로 키 큰 놈, 세 번째로 키 큰 놈, 10번째로 키 큰 놈 이걸 따져봤거든요. 이걸 서수라고 합니다. 서수, 순서를 나타내는 수. 그래서 서수예요. 즉, 첫 번째, first, 두 번째, second, 세 번째, third. 이거를 순서를 나타내는 수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래서 서수라고 불러요. 근데 1등으로 키 큰 놈도 한 명, 2등으로 키 큰 놈도 한 명, 10번째로 키 큰 놈도 한 명. 이렇잖아요. 각 숫자에 한 명씩만 가능하네. 2등 한 명, 유일무이. 10등 한 명, 유일무이. 유일무이? 딱 하나? 그럼 어떤 놈인지 딱 정해지지. 한 명밖에 없으니까. 야, 우리 반에서 두 번째로 키 큰 놈 있잖아. 왜? 걔 요렇게 된다니까요. 자, 강아지 농장에서 누군가가 사료를 훔쳐먹었습니다. 당연히 강아지가 훔쳐먹었겠죠. 설마 사람이 훔쳐먹었겠어요? 목격하신 김씨 아저씨께 여쭤봤어요. 어떤 놈이 사료를 훔쳐먹었습니까? 그랬더니 김씨 아저씨가 대답을 합니다. 우리 농장에서요, 세 번째로 덩치가 큰 놈이 먹었어요. 그럼 어떤 놈인지 딱 알잖아. 왜? 세 번째로 덩치가 큰 놈이면 딱 한 마리밖에 없거든. 세 번째로 덩치가 큰 놈이라고 해서 세 마리겠어요? 그죠? 그래서 서수, 순서를 나타내는 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각각 한 명씩만 특정이 됩니다. 너도 알고 나도 알겠지 그럼. 범위가 명확하고 대상이 명확하니까. 이렇게 특정되는 명사에 붙이는 관사는 뭐라고요? 그쵸, 정관사 the. 그래서 여러분들 영문법서에 보시면 서수 앞에는 정관사를 붙인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날은 내가 그녀를 본 첫째 날이었다. The day was the first day I saw her. 자, the day에는 왜 더가 붙었을까요? 그날, 내가 그녀를 본 첫째 날, 막연한, 불특정한 날이 아니고, 내가 그녀를 처음 본 그날, 특정한 날이잖아요. 특정한 날이니까 더 붙였어요. The first day에는 왜 더가 붙었어요? 첫째 날이라는 건 하나밖에 없어. 너랑 나랑 사귀었는데, 천일째 사귀고 있는데, 우리가 만난 첫날, 이건 하루밖에 없다니까. 그죠? 첫째 날, 2개일 수도 없고, 3개일 수도 없거든. 딱 하나, 유일무이하죠. 유일무이에, 그럼 어떤 날인지 딱 정해지지.
딱 정해져? 그럼 정관사. 그래서 저렇게 서수 first 앞에는 정관사를 붙이는 거예요. 유일무이하면 그렇게 붙인다니까. She was the most spoiled woman I ever met. 자, 그녀는 내가 만난 여자 중에 가장 싸가지 없는 여자였다. 저때 더는 왜 붙었을까요? 오, 최상급. most spoiled. 가장 싸가지 없는 최상급이잖아. 최상급은 한 명밖에 없다니까요. 내가 만난 그 많은 여자들 중에 가장 싸가지가 없어. 한 명. 1등은 한 명뿐이라니까. 그죠? 그녀는 내가 만난 여자 중에 최고로 싸가지가 없는 여자라니까. 우리 반 영숙이는 선녀로 보일 정도야. 그 정도로 싸가지가 없어. 최상급. 한 명밖에 없네. 최상급은 한 명. 아, 한 명밖에 없으면 유일무이. 그럼 딱 정해지지. 한 명밖에 없으면 누군지 딱 알지. 정관사 the. 그래서 최상급 앞에도 정관사 the가 붙는다. So, 그래서 I broke up with her. 나는 그녀랑 헤어졌어요. On the second day. 두 번째 날. 자, the 왜 붙었어요? 맞아요. 두 번째 날도 딱 하루밖에 없어요. 두 번째 날 그랬더니 그럼 이틀이 있나 보다.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첫째 날도 딱 하루밖에 없고 두 번째 날도 딱 하루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날도 딱 하루밖에 없어. 유일무이한 날이야. 두 번째 날에 해당할 수 있는 날은 딱 하루밖에 없어요. 유일무이한 그 날이에요. 두 번째 날. 자, 유일무이하다? 하나밖에 없다? 딱 특정하게 정해지는 거지. 그래? 그럼 정관사 더를 붙이는구나. 그래서 서수에는 더를 붙이는구나. 너무 당연한 얘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퀴즈 하나 또 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10층짜리 건물이 있어요. 자, 1층은 몇 칸일까요? 오, 한 칸. 그럼 5층은 몇 칸일까요? 또 5칸 그러면 안 돼요. 특히 검은백만 더 자꾸 낚이지 마세요. 자, 5층도 한 칸이에요. 5층도 한 칸. 그러니까 건물의 1층도 한 개, 3층도 한 개, 9층도 한 개. 3층이 2개인 건물은 없잖아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지. 그 반으로 갈라갖고 다락 만들어 놓고 2칸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건물의 각 층도 하나씩 밖에 없잖아요. 오, 가만 보니까 건물의 층도 1층, 2층, 3층 요것도 각각 하나밖에 없구나. 유일무이하구나. 그 건물에서 3층 유일무이해요. 8층 유일무이합니다. 야, 8층으로 와 그랬더니 8층이 8개인데 어느 8층으로 가? 이런 애 있으면은 묶어놓고 잘 돌봐주셔야 됩니다. 이런 애는 밖에다 풀어놓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의 층수를 나타낼 때도 the second floor, the top floor 이렇게 쓰는 거예요. My office is on the top floor. 내 사무실은 건물 꼭대기층에 있다. 꼭대기층? 그것도 건물에서 유일무이하게 딱 한 층. 유일무이. 그럼 딱 특정되죠. 야, 꼭대기층으로 와 그랬더니 어느 꼭대기층인데 꼭대기층이 여러 개라 못 찾겠어. 이건 바보죠. 자, 유일무이하다? 그럼 특정된다. 그러면 정관사 더다. 자, on the rooftop. 옥상에서. 옥상도 그 건물에서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정관사 더. 이걸 또 문법서에서는 건물의 층수를 표현할 때는 더를 쓴다. 이렇게 너무너무 친절하게 외울 거리를 너무너무 친절하게 추가해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 이거를 왜 추가하냐고. 각 층은 하나뿐이야. 하나뿐. 유일무이해. 그럼 특정된다니까 정관사 더. 이해되시죠? 자, 이제 그럼 요것도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You are the only person. 너는 유일한 사람이다. I trust. 내가 신뢰하는 유일한 사람이다. Only. 유일한. 오, 하나뿐이란 말이구나. 유일무이. 오직 하나. 특정됨. 그러니까 앞에 정관사 the. 역시 문법서에 이런 말이 있죠. 명사 앞에 only가 붙으면, 즉 only에 의해서 수식을 받는 명사는 정관사 더를 붙여야 한다. 자, 지금 보니까 외울 일이 아니었어요. 그죠? 자, 오늘도 문법서에 나오는 정신사 나온 정관사 용례를 기본 원칙과 개념을 통해서 이해해 봤습니다. 잘 보시면 외울 일이 아니라 조금만 생각해 보면 더를 붙이는 이유가 다 있었구나. 요걸 아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자, 원래 이번 영상에서는 신체 일부를 나타낼 때 왜 정관사 더를 쓰는가? He caught me by the hand. 그가 나를 잡았는데 손을 잡았다. 뭐 이런 의미인데요. 왜 저기에는 또 더를 써야만 하는가? 요걸 하려고 했는데 짧게 끝날 줄 알았던 최상급, 서수,
the only 뭐 이런 설명이 생각보다 길어져 가지고 신체 일부를 나타내는 표현은 다음 영상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이에요.